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3% 인도량 미달에 12% 주가 하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테슬라 주가 하락이 12%로서 좀 심했는데요.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 올해 3월 달에 아마 신규 플랫폼이 또 공개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고, 70m 절벽에서 떨어져도 사고 나올 수 있는 차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현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장 초반에는 이렇게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자, 아무래도 지난해 3대 지수가 다우는 8.78%, S&P는 19.44%, 나스닥은 33%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새해 첫 거래일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반등을 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자, 애플과 테슬라 에너지 주식 등 이 굵직굵직한 대장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오늘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10년물 국채금리나 유가나 다 빠졌어요. 빠지면은 나스닥이 상승할 법도 했는데 애플과 테슬라가 나스닥의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많이 빠지니까 나스닥이 0.76% 빠져서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은 에어팟이랑 애플워치 등에 대한 수요 감소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애플의 부품사들이 부품 주문, 그러니까 오더를 좀 적게 받았다고 해요. 그게 뉴스로 터지면서 수요 감소 우려가 불거지면서 크게 빠졌고, 테슬라 역시 4분기 인도량 미스로 시장 급락을 유도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3개 대형은행 설문조사를 했는데 70%에 해당하는 16개사가 미국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한 번 CNBC에서는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만 하반기 금리 인상 중단 및 금리 인하가 주가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희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해 첫 해부터 다이나믹한 미국 증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제가 박스권 하단으로 제시했던 1500선을 넘기려고 했어요. 장 초반에 1613까지 올랐다가 그래도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500선이 아마 지금 저항 라인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이게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장 전반적으로는 원래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애플과 테슬라의 하락이 좀 심했죠. 그리고 유가가 빠지면서 에너지 주식의 하락도 좀 심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은 일부러 한정이 됐었는데 워낙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장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매일 FOMC 미팅 때 차후 금리 인상 수준의 그 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음 FOMC인 2월 1일 달 미팅 때 베이비 스텝 지금 0.25% 금리 인상 확률이 69.2%로 높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60% 이상의 높은 확률을 유지하고 있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 굵직한 매크로 이슈로는 금요일에 있을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수치가 나오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주요 스케줄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12.24% 하락한 108불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뭐 2억 한 3천만 주 가까운 대량 거래량으로서 또 장대 음봉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봉이 나왔으니까 당분간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온 이유는 어저께 발표되었던 인도량 수치 때문이죠. 인도량이 40만 5천 대 수준이 나왔는데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컨센서스가 41만 8천 대 수준으로서 1만 3천 대 정도 모자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가 하락이 심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 5천 대랑 41만 8천 대랑 차이가 한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3% 정도의 딜리버리 미스가 12%가 넘는 주가 하락을 만들어낸 건 좀 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투자자들의 센티먼트, 그러니까 감정의 동요가 상당히 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주가 하락은 딜리버리 수치 미스에 따라서 기관들의 목표가 역시 좀 어느 정도 하향이 되면서 어느 정도 또 한 번의 투매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150달러에서 125달러로 하향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뭐 바이 등급 유지라고 볼 수 있겠죠. 125달러니까. 웨드부시의 된 아이브스는 아무래도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2023년에 목표 딜리버리량은 좀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3년에는 한 40% 정도 배송 성장을 기대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것 역시 상당한 성장이니까 대체적으로 좀 보수적인 숫자가 나오면 뭐 이렇게까지 큰 주가 하락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로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골드만삭스도 테슬라 목표 주가를 235달러에서 205달러로 하향을 했고 바이 등급은 유지를 했습니다. 자, 올해 테슬라의 주요 관심사는 수요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겠고, 아무래도 2023년 2분기부터는 그래도 테슬라가 회복세, 그러니까 수요 회복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는 250달러의 목표 가격을 유지하고요. 아담 조나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인도량을 39만 9천 대로 예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예상치보다는 이번에 높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EV 공급, 그러니까 전기차 공급이 딸렸는데 올해는 공급이 수요를 어느 정도 초과하는 국면이지 않을까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인도량 감소에 따라서 이렇게 EPS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를 통틀어 봤을 때는 전년 대비 당연히 한 30% 이상의 성장이 예상이 돼요. 하지만 올해 전체 EPS 예상치가 한 주 전 대비해서 한 4% 정도 감소한 5.186불까지 지금 내려왔고요. 현재 테슬라 주가가 뭐 한 110불대라고 따지면은 5.186으로 나눠보면 1년 포워드 PR이 21배 수준이 나와요. 이는 역대 최저의 포워드 PR이라고 볼 수 있고요. 테슬라가 향후 4년간 매출과 EPS 성장이 최소한 연평균 35%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PER을 이 35라는 숫자로 나누어주면 PEG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0.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가 대비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숫자가 1 이하로 나오는 거고, PEG 값 1 이하는 매우 매력적인 가격대이니까 장기적으로는 지금 가격대에 테슬라 주식을 천천히 모아가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달 한 주 숫자를 정해두고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2022년 4분기 인도량을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한 3% 정도 미스를 했습니다만, 테슬라의 연평균 배송 수치 성장률은요 62%에 달아요. 자, 2020년부터 봤을 때 2020년에 한 50만 대를 판매를 했고 2022년에 130만 대를 넘겼는데, 자, 이를 연평균 성장률로 따져보면 62%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1년이 워낙 많이 팔렸기 때문에 전년 대비 성장률은 40%지만 2020년부터 봤을 때는 62%고요. 자, 이 성장 속도가 2021년부터 봤을 때는 어마무시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완숙한 기업으로서 자, 그렇게 판매량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판매 목표 수치도 점점 좀 낮추는 모양이고요. 실제적으로 판매량은 해마다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당연히 목표를 맞추지도 못했고 판매량 역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기아 역시 판매량 성장이 별로 안 보이는 모습입니다. 280만 대에서 290만 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테슬라는 절대적인 수량은 당연히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부족합니다만 계속해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싼 시기에 이런 성장률을 믿고 천천히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뉴스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76m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차가 보이는데 이를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거의 이제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수준으로 심하게 차량이 훼손이 되었는데 4인 가족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 성인 2명과 어린이 2명이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모두 무사히 구조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애들은 카시트에 태웠다고 해요. 카시트에 태웠으니까 이렇게 차량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꼭 카시트에 태우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250피트라고 나와 있는데 250피트는 우리나라 기준 76m네요. 자, 이렇게 안전하다고 입증이 되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테슬라는 2023년 3월에 투자자의 날을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인베스터 데이죠. 자, 3월 1일에 하고요. 3세대 플랫폼을 발표할 것 같아요. 발표하는 것까지 아니라 흥미로운 업데이트를 공유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3세대 플랫폼은 2024년이나 2025년에 그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지난 10월달 어닝콜에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얘기들을 했었죠. 자, 3세대 플랫폼의 경우는 1세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 SX에서 모델 3Y는 이제 2세대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번 세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모델 SX에서 모델 3Y로 넘어갔을 때도 생산 비용의 급격한 하락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기차로의 진정한 대규모 시장 전환이 시작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테슬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주가 성장도 상당했었죠. 자, 그러니까 올해 테슬라 주가가 좀 빌빌거리더라도 자, 뭐 차세대 3세대 플랫폼이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의 주가 상승에 큰 반전이 있을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자, 이 3세대 새로 플랫폼은요, 모델 3Y를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한 2배 정도의 생산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생산 공간은 모델 3Y의 또 절반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생산량이 이렇게 2배 정도 늘어날 수 있겠죠. 자, 차세대 모델 3 차량은요, 모델 3세대 플랫폼 차량은 테슬라 차량 전체를 합친 생산량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한 새로운 차, 이렇게 소형 컴팩트 SUV가 나온다면 CUV라고 하죠. 이런 차가 아무래도 테슬라의 가장 많은 판매량을 견인할 차량으로 등극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2030년에 1000만 대를 넘어서는 판매량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러한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모델 SX, 3Y, 사이버트럭, 세미트럭까지 만들었던 그런 노하우를 대폭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전에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 프란츠 폰 홀차우젠이 자기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이 있는데 이를 지금 알려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차량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올해 3월 달에 좀 자세히 공개를 해서 주가 상승에 또 촉매제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투자와 관련돼서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계신 김중성 애널리스트님께서 미국에 직접 가서 FSD 베타를 체험을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좋은 글이 올라와 있기에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수요 감소 우려도 불거지고 있고, BYD라는 현대차, 기아차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자, 이러한 카메이커들이 전기차를 급속도로 또 한번 만들어내고 좋은 차를 만들어내면 테슬라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역시 중요한 점은 전기차만 잘 만들어 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요, 전기차를 생산해서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전기차는 보조금 없이는 구매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아직도 전기차는 원가 구조와 규모의 경제에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불리한 내연기관 대비 불리한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나 생산자 입장에서나 USP, 그러니까 유닉 세일스 포인트죠. 유니크 세일스 포인트, USP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저는 자율주행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는 그러한 자율주행 능력에 있어서 최선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간은 한번 편리해지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죠. 정말 FSD 베타가 이제 정말 와이드 릴리즈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편리함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되면 테슬라가 구조적 성장주로서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 테슬라 주가에는 AI 및 자율주행의 가치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 때 희망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